앞으로 장기요양 등급 체계가 바뀌고 재가 서비스 제도가 완전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들도 담겨 있는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세상의 강대표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5년간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바로 올해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고 2027년까지 이 3차 계획안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초고령화 사회 대비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나선다. 2027년 장기요양 수급자는 145만 명 시대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번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의 핵심은 바로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핵심 내용이 감이 잡히시죠?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는 방향으로 가겠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재가 서비스의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재가 서비스의 월 한도액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인 어르신은 거의 누워서만 생활하시거나 휠체어 이동 정도만 가능하신 중증의 어르신들입니다. 바로 이 1등급, 2등급인 어르신이 집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현재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수급자 어르신을 모시는 보호자님들은 월 한도액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달에 보험이 적용되는 구간을 말하는 거죠. 재가 서비스의 경우는 총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에서 보험 적용을 받으면 15%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건데 그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도액을 넘어버리면 100% 비급여로 납부를 해야 해서 부담이 상당하게 되는 겁니다. 현행 재가 서비스의 한도액으로는 방문 요양 이용 시 중증 수급자가 하루 4시간이 최대 이용 시간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한도액을 늘려서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건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가급여 지원을 위한 신설 제도가 마련이 된다는 건데요. 어떤 제도들이 신설된다는 건지 재가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을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문턱을 제거해 주거나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해 주는 등의 환경 개조를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집에서 상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 방문 서비스,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통합재가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현재 재가 서비스는 방문요양 중심으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즉 서비스가 단일화되어 있는 것인데 하지만 다양한 재가급여, 그러니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등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 기관에서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야간보호 기반형 또는 방문간호 기반형 이렇게 통합재가 확산 모형을 생각해 두고 있는 건데 2027년도까지 약 1,400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1,400개나 되는 통합재가 기관을 늘릴 것이냐? 그것은 이렇게 통합재가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기관에 정책 가산이나 서비스 가산 등 가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일 서비스 기관들이 통합재가 모형으로 바꾸게끔 유도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나 재가 서비스의 월 한도액을 대폭 늘려주겠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는 수급자분들이 요양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살던 집에서 최대한 요양을 길게 이용하게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살던 곳에서 생애 끝자락까지 지낼 수가 있다. 물론 취지가 좋고 참 이상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관건은 1등급, 2등급의 중증수급자는 사실 말이 쉽지 전문 케어 인력이 아니고서는 가족들이 케어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확실히 내실 있는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우리 보호자님들도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료 서비스가 재택으로 들어온다는 건데요.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방문 진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방문 간호 서비스인데, 앞으로 영상 협진 등을 통해서 비대면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1등급, 2등급의 중증 수급자의 경우는 별도의 조건 없이 월 1회 방문 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겁니다. 간병을 하는 가족들은 우울감이 높고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죠. 치매 가족 휴가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치매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에게 연간 며칠 정도의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죠. 현재는 치매 가족 휴가제 대상이 치매뿐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증 재가 수급자까지 확대해서 명칭도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제도로 개편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간병을 하는 가족분들 꼭 기억을 하셨다가 지치지 마시고 휴가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요양 등급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 장기요양 등급은 신체 기능의 문제에 따라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하고, 현재는 치매라는 질환에만 중점을 두고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을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치매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등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거고요. 6등급이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앞으로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등급을 신규로 판정받거나 갱신하거나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 모두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임대로 요양원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화가 됩니다. 지난번에 영상으로 알려드린 임차 조건으로 요양원 설립이 가능하게끔 법이 바뀌게 된다는 건데요. 이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는데요. 결국 이번 5개년 계획안에 명시가 됨으로써 확실히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럼 요양보호사 관련된 처우 개선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행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의 수가 2.3명인데요. 이를 2.1명까지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장기 근속 장려금 제도가 있지만 기관이 바뀌게 되면 경력이 이렇게 소급되지 않고 인정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고, 금액도 수년간 인상이 되지 않아서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세부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거기까지 아직은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향후 내용이 더 나오게 되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시행되는 제도인 방문요양보호사 중증수급자 가산금 지원, 그런 제도가 있죠. 이것을 더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가 예전부터 예고해드렸던 요양보호사 승급제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요. 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더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라는 거죠. 세부 내용 나온 거 보니까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내용과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승급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의 선임 역할을 부여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방문 요양보호사 녹음 장비 보급 시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것이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요양보호사의 급여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 수년째 방치되어 오면서 지금도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장기 요양 수가를 대폭 인상시켜 주어서 현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 커트라인을 확실하게 높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은 없이 단순히 돌봄 인력 기준만 2.1로 낮춘다는 것인데 참 그렇습니다. 저런 대책들은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실제 요양 현장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시설들에서 요양보호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해서 인력 비율을 못 맞춰서 감산까지 당해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요양원들도 있는데 말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특히 급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빠르게 대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문제가 곰고 골마서 결국 많은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께 상당히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 기관을 현재 운영하는 분들이나 새롭게 장기요양 사업에 진입하려는 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제 블로그에 공유를 하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